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자드립니다. 제 남편 포함 다른 바람피는 사람들도 보이는 행동 중 바람핀 후 집에는 꼭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람 상대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는 날은 집에 들어올 때 들킬까봐 겁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제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도 집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어차피 둘이 좋아서 만나는 거고 이혼이 목적이었다면 둘이 좋아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되지. 굳이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꾸역꾸역 집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엉뚱한 대답만. 본인도 바람 피면서 집에는 오게 되더라는 말만 하고 이유는 모르겠다네요. 좀 엉뚱하다 싶으셔도 읽어주시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남편분께서 아마 그러셨겠죠? 몰라, 나도 바람 피면서도 집에는 오게 되더라. 네. 아내분께서 너무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이거부터 좀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가끔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분들 모시고 여기 오는데 네. 그 왜 오시냐면 네. 일단 첫 번째 남편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담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남편이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라 끌려오면 일단 상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재판받는 느낌으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잘 살려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남편도. 네. 그러면 이제 상담이 잘 안 되죠. 그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나 이렇게 상담 받았으니까 네가 받아줘 또 뭐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또 그 뻔뻔해서 어떻게 봐? 그렇죠. 난 상담 받고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이 또 이렇게 나한테 해가지고 나 또 집에 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뭐 난 상담을 이렇게 받는데 넌 하나도 변하는 게 없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남편 상담을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편도 지가 바람을 왜 피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오는 경우 있어요. 아. 예.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시면서요? 그러니까 와요 이렇게 와오는데 선생님 저도 제가 바람을 왜 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를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데 도대체 그 여자랑 왜 관계를 이렇게 지속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내분들이 벌써 억장이 뒤집힌다고. 네가 바람 피웠는데 네가 왜 그러냐. 예. 말이 되냐. 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딴 데 영상 보면 이거 관계 중독이다, 뭐 병이다,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네, 대부분 이유는 이제 저희들만 아는 이유들이 있죠. 예, 본인들이 보통 몰라요. 네. 그래서 아내분들이 집에 추궁하는 거예요. 야, 네. 너 바람 왜 폈냐? 막, 그 여자 왜 만났냐? 뭐 그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 이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지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 처음에 이런다고. 근데 아내분이 계속 추궁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합리화를 해야 돼. 남편분께서? 아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밖에서 푼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합리화해야 돼. 아마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내 탓으로 좀 돌리면 네. 좀 쉬워지니까. 이게 설명이 쉽잖아.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아내분은 또 상처받고. 네. 근데 보통요 남자들 지가 바람 왜 폈는지 몰라요. 그걸 알면은 이미 뭐 정신분석까지 뭐. 네. 네. 그거 알면 정신분석까지. 보통 바람 왜 나냐면요 자기 결핍 때문에 그 결핍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자기 결핍을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 내가 이 결핍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거나 그걸 깨달음을 가지고 통찰하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삶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몰라요 지가 바람이 왜 났는지.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사연의 그 아내분께서 너 왜 바람 펴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 남편분이 몰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년이 그렇게 좋으면 네. 그년하고 살림 차려서 살아. 왜 집에 들어와? 몰라. 나도 몰라 집에 자꾸 들어오게 돼. 뭐 이런 거지 뭐. 예, 집에 뭐 귀신이 붙었는지 뭐 빙의가 됐는지 뭐 아니면 집에 뭐 떡이 있는지. 근데 집에 들어오는 이유 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 그래, 자식.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은 네. 집에 꼬박꼬박 들어온다.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 나도 모르게 바람은 피고 있지만 이혼 생각은 그닥. 자, 아내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이혼이 목적이라면 바람 피고 그년하고 막 살지. 예.
뭐 그녀가 그렇게 좋아 죽으면 뭐 그녀하고 살지 왜 집에 들어와? 네네. 평생 살면 되잖아. 네. 근데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난 거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혼이 목적이 아니니까. 진짜 이혼하고 싶은 분들은요 집에 안 들어오죠. 네. 왜 들어옵니까? 네. 네. 그래서 인간의 그 심리를 읽는 방법은요. 네.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스스로 검사하는 그 심리 테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뭐 붕어빵을 그래 뭐 머리부터 먹으면 어떻고 예, 꼬리부터 먹으면 예, 어떻고 그거 이런 다 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거다. 네. 예, 그 실제로 심리 파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들여다보면 된다. 아.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 책상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음. 예, 근데 계속 막 이렇게 막 딴짓하고 있어. 네. 네. 하고 있고 머리 긁고 있고 막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고 뭐.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성적이 안 올라.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자, 그 엄마들은 이 아이의 심리를 다 알죠. 네.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죠. 그렇죠. 네. 행동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 아이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 그 아이는 이제 뭐 마음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나 보지. 예. 근데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뭐 게임하고 있고 콧구멍이나 파고 있고 뭐 그러면 뭐 우리는 딱 아는 거죠. 아, 저 새끼 공부하고 싫구나. 싫구나. 예. 그런 것처럼 행동을 읽어야 됩니다. 이 행동 패턴이 그 사람의 심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리 검사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CCTV로 촬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음. 관찰 카메라 이런 네네. 거.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엄마하고 자식 인터뷰 이렇게 안 하죠. 예. 오은영 박사님이 집에 맞아요. 카메라 설치해놓고 관찰 카메라 딱 보고 어머니 하고 딱 얘기한다. 맞아요. 아버지 얘기하고 그 엄마 아빠 설명 들으면요 다 거짓말이야. 들을 가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거에 되게 유념을 하고 상담을 해요 사실. 내담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뭐 네. 저희 남편 사랑해요 뭐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실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 그러면 이분이 남편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 무엇인지 아니 남편 미워 죽겠다고 막 욕을 해도요 네. 맨날 남편 밥 차려주고요 아침 여행제 차려주고 잠자리 꼬박꼬박 하는데 와서 남편 욕 되게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런 분은 이분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남편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별거하고 있고 남편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 남편이 오면은 뭐 잠자리 안 하고 남편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 관심 없고 애들하고만 여행 가고 그러면 이분 남편 안 사랑하시는구나. 예. 행동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 드리는 거 굉장히 꼬치꼬치하게 질문 드릴 때 상담할 때 내담자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취조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동 패턴을 저희가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몰래카메라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관계가 어땠는지 그 행동을 읽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들을 많이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유추를 해보고 이 남편분의 반응은 어떻고 아내분의 반응은 어떻다. 그 행동을 읽어야 돼요. 자, 내 남편이 바람을 펴고 집에 들어왔다? 네.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두 가지요. 첫째, 네. 바람을 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핍을 스스로 밖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집에는 들어온다. 이혼은 안 하고 싶구나.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분 입장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살지 왜 들어와 이러잖아요. 네. 이게 마치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예. 이제 아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밥을 더럽게 못해. 정말 맛이 없어. 근데 옆집 가서 옆집 아줌마 해준 밥은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옆집 가서 막 밥을 막 맨날 저녁 시간마다 막 그 집에서 밥 먹는 거야. 근데 잠은 엄마랑 자. 이 집에 와가지고. 예. 그 아이는 이 엄마랑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네. 밥만 나가서 먹고 싶은 거야. 예. 이 남편 심리가 그런 심리다. 예. 밥만 나가서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자고 살고 싶어하고 엄마랑 자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심리와 같은 심리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애들이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아요. 네.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랑 또 잠자고 아빠랑 잠자고 집에 들어오고
노는 거는 밖에서 놀고 싶지만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의 심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자기가 어떤 원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내분하고 안 채워지니 나가서 그것만 해결한 것이고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이제 아내랑 살고 싶은 거죠. 그럼 밖에 있으면 당연히 좋지. 당연히 재밌죠. 당연히 즐겁고 자기 결핍이 해결되니까 나가서 이제 어떤 아줌마가 우리 엄마 밥 못하는데 밥 잘해주면 재밌어요? 기분 나빠요? 재밌죠. 재밌지. 우리 엄마는 컴퓨터 게임 안 좋아하는데 막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저기 뭐 오버워치 막 하고 막 해. 그러면 재밌어요? 심심해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네. 그럼 나가면 당연히 상간녀랑도 재밌는 거예요. 뭔가가 재밌는 거다. 재밌으니 근데 그게 이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지.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아내분께서 그 결핍이 뭔지 네네. 도대체 상간녀하고 뭘 채우고 뭘 재밌게 노는 건지 그걸 좀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남편분의 어떤 말 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상간녀가 뭐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걸 좀 네. 물어보고. 네. 오. 상간녀랑 뭐 했는지, 아, 상간녀가 어떻게 해주든지 음, 그 좀 관찰을 해보세요. 그럼 섹스 때문에 만났구나. 그럼 잠자리에 좀 적극적이면 되고 상간녀한테 많이 의지를 한 것 같다. 그럼 엄마처럼 좀 해주면 되고 상간녀랑 맨날 뭐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들어오서 아내분이 이제 친구처럼 놀아주시면 되는 거고. 술 친구 좀 해드리고.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렇구나. 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